그래서 이 문화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주체와 세계가 뭐냐 하는 얘기 막 했잖아요. 조금은 이해되시죠? 자꾸 어려운 말입니다만 쓰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주체에 대한 반대말이 객체라는 말도 쓰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나 이외의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볼 테니까 강박영 교수님께서 영문학과 교수님이셨죠? 네. 제가 이 영문학과 교수님 앞에서 영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만 영화를 볼 때 이제 그 번역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가끔 영어가 들리는데 이런 식의 물음을 던지거든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요? Don't you like coffee? 발음이랑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커피를 이우성 신부님 커피 좋아 안 하세요? 그러면 아니 좋아해요. 아니 그러잖아요.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영어하는 사람은 yes 그런데 번역은 보니까 반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틀렸으면 강 교수님 지적해 주십시오. 틀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만요. 우리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으면 좋아하면 아니요 라고 답변하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으면 예 라고 답변하죠. 근데 영어는 Don't you like coffee? 그러면 커피를 좋아하면 저 질문이 뭐가 됐든 예스예요. 커피가 싫으면 저 질문이 뭐가 됐든 노예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세요? 또 좋아하면 예스고요. 커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해도 영어로는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영어학자가 아니니까 이 틀리면 곤란하잖아요. 막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틀렸으면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왜 우리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면은 좋아하면 아니요, 좋아하지 않으면 예. 그런데 영미권 사람들은 Do you like coffee? 커피를 좋아하세요? 라고 해도 좋아하면 yes. Don't you like coffee? 라고 물어도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무조건 no.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아니, 안 헷갈리세요? 나는 영화 볼 때마다 너무 헷갈려가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구문적인 것은 제가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구조를 비교 연구해 보면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동양인은 한국을 포함한 특히 일본과 한국의 언어 구조를 보면 예스와 아니요라는 답변을 나의 입장에서 하질 않아요. 상대가 좋아하세요? 묻는가? 좋아하지 않나요? 묻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좋아하세요? 묻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묻건 상관없이 나 입장에서만 대답을 해요. 내가 좋아하면 예스, 내가 싫으면 노예요. 주체와 객체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체와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인식 구조와 미국 사람이
주체와 객체를 인식하는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체와 객체, 주체와 세계가 어떻게 이게 만물로 돌아가는가. 오늘까지는 서양의 그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금요일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진 게 맞다면 학자들이 뭐 저야 뭐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학업학자고 세계적인 천재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건데 그것이 옳다면 그럼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 어저께 지난 월요일날 오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쑥 훑어드리고 그 다음 이제 본당에 들어가겠는데요. 역사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체와 세계의 이양대립적 역사관이니까 어려운 말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체와 다른 모든 사람을 대립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볼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야 다양한 관계로만 역사를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역사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직선적 진보사관인가 계속 발전만 하는 역사로 볼 거냐 아니면 같은 패러다임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역사를 발전한다고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도 역사관은 달라져 버립니다. 이쪽 앞에 쪽이 서양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앞에 쪽 역사관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우리라고 해서 따르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좋은 걸 배워야죠. 우리도. 그러나 안 좋은 것까지 굳이 배울 필요는 없죠. 좋은 건 배우되 안 좋은 것까지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 우리 쪽에도 안 좋은 게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좋은 것은 또 우리 걸 살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양쪽을 다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의 앞에 이해 복습해 볼까요? 훗설이 어저께 월요일날 질문했던 분 안 왔는데 노에시스가 먼저입니까? 노에마가 먼저입니까? 질문했던 분이 있죠. 훗설이 얘기했던 노에시스, 노에마 생각 좀 나시죠? 이틀 사이에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예. 그래서 조금 생각나시죠? 그럼 어떤 거냐면 내가 저기 있는 저 우리나라 저기 경복궁 쪽인데요. 우리나라 저 그림을 보고 경복궁이네 라고 내가 저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겁니다. 내가 조영배가 경복궁이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훗설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다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저걸 경복궁이라고 판단해 라고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장미꽃 얘기하면서 했던 거 좀 생각이 나시죠? 네. 예, 강의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서 동영상 촬영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종익 우리 박사께서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미 고 박사님 동영상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간세다리 관로고라고요. 관로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간세다리 관로고라고 치면 간세다리가 뭔 줄 아죠? 예, 제주도 분은 압니다. 간세의 이 간세다리는 뭐냐면 게으름뱅이. 그런데 게으름뱅이가 아니죠. 예, 여유 있게 살자.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로 고는 고정익 선생님 아마 채널이라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 동영상 벌써 월요일 날 했더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채널 식민청산회의의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 만든 주인이 교체되는 통에 이것을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고 박사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자료를 다 공개할 거니까 그 앞에 걸 좀 들으시고 하다 보면 좀 이해 안 됐던 것들은 이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해했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걸 더 아주 쉽게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언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언어. 말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서 보니까 언어 속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언어가 먼저 있고 내가 그 속에 왔으니까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영어의 지배를 받고요. 이미 미국 사람이 개개인이 영어를 못 만들어요. 이미 영어는 있어요. 그 속에 미국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하이데거 얘기하면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를 포함한 그 모든 것. 근데 뒤에 있어요. 그것이 혹시 이걸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파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나는 하기 싫은데 야 임마 그 파괴해. 그리고 새로 만들어. 막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것이 야 그 파괴하지 말고 유지하고 그냥 개선하면서 살아 이러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요. 역사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계속 나오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역사를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분석해서 요것은 배척하고 요것만 쓸래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석 후에 융합해야 될 것인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를 넘어서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인식에서도. 적어도 제가 공부한 문화와 민속예술 이런 예술적인 건 문화적인 그런 학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요. 무의식 중에 다 난 나라고 생각합니다. 난 나다. 아니게 우리 지부장님, 성령기 지부장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자기를 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동일률이라고 그러죠. 난 나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격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죠. 모순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거의 다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논리학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는 말들이에요. 모순율은 이거죠. 나는 B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A는 A다 그러면 동일률이고요. 나는 너가 아니다. 그러면 모순율인 거죠. 만약에 내가 너라고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죠? 배중률이라고 하는 걸 요 모순율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건 중복해서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복해서 배척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가 아니니까 나고 또 너는 나가 아니까 너다 이런 식의 개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복해서 배척하지 마라. 서양에서는 중복해서 배척하지 않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다 중복해서 그걸 배척해버려. 이 동양에서는 어떤 거든지 간에 겹쳐서도 다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요 논리학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또 뒤에 가서 얘기하니까 자세히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 들어가지 못했네요. 제가요, 여기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거 보면은 요게 그 한옥에다가 여기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교회입니다. 이게 아마 강화도에 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한옥과 기독교의 융합이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죠. 예.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이나 우리의 문화관이나 우리의 인식이 서양 걸 무조건 배척하고 한국 걸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예. 서양에서도 어떤 건 가져오고 동양에서도 어떤 건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모임이 2024년 10월 3일 날 창립됐습니다만은 그 창립해서 얼마 앞서서 이제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역사학계 교수님들이 몇 분 와 계셨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한국 역사의 시대 구분을 서양 역사의 기준을 따릅니까? 라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가 있고 고대 역사가 있고 중세 역사가 있고 근세도 나누지만은 근대 역사가 있고 현대 역사가 있고, 이게 다 그 서양식 방식에 따른 시대 구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서양의 근대는 어려운 말로 도구적 이성을 토대로 합니다. 도구적 이성을 토대로 하는데 이거 식민사관입니다. 이게 도구적 이성이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러면 서양의 근대라는 기준을 한국 역사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시대 구분을 식민사관을 따르는 거예요. 내용은 어찌 될 값에, 내용이야 서로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큰 그림에서 시대 구분조차 식민사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연구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은 없고 그건 역사학계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민족사관도 혹시 식민사관은 이런 서양의 근대적 시각에서 시대를 나눴어요. 식민사관은 그래요. 혹시 민족사관도 서양의 근대적 이 사유체계를 가져와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민족사관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만일에 그러고 있으면 제 생각은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가봅시다. 서양의 20세기 후반, 지금 이제 오늘도 이 20세기 후반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데 서양은 20세기 후반 1960년대 70년대 이후가 돼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고대 관인, 관웅, 관검, 단군 시대에 이미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때. 아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서양은 20세기 후반 이후가 돼서야 겨우 포스트 모던한데, 한국은 저 옛날에 5,000년 전에, 그 이상 전에 이미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의 기준으로 시대를 나눠요. 그러면 시대 구분조차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으로 서양의 역사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눠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만일에 제 생각이 옳다면, 뭐 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옳을지 그럴지 모르는데, 제 생각이 옳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시대 구분에서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요. 아니 한국의 고대 사회가 포스트 모던한데 왜 이 서양을 왜 현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부터 현대예요. 그 전에는 근대거든요. 포스트 모던부터 현대야. 근데 우리는 고대에 이미 포스트 모던이야. 근데 왜 우리가 20세기 후반 이후를 요걸 따라서 현대라고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진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한번 정말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이게 던지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이 무엇이냐? 그게 주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문화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이 문제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그냥 막 넘어가십시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나치 독일의 초반부에 좀 부역을 했거든요. 부역이라기보다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어느 대학의 총장 임명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늘 이 사람이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 현대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은 이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모든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온 우주를 통과한 모든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특정 집단의 세계가 있는 거죠. 민족, 국가, 민족 문화. 대개 이제 그 일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이면 한국 민족, 한국 문화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특수한 세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이 항상 문제입니다. 인간이 전체로서의 세계 우리 다 이해하죠. 특정 집단으로서의 세계 우리 이해하죠. 근데 인간이라는 이 세계는 하여튼 오나가나 하여튼 아리송한 세계입니다. 이 문제가 하이데거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비본래적 존재. 말이 어렵죠? 그냥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다. 괜히 학자들이 비본래적 말. 보통 사람이다. 또 하나 유형은 본래적이다. 요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기 있다는 거 맨날 생각하면서 공기 마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살아가죠. 의식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존재하는구나. 난 얼마 없으면 몇십 년 후에는 죽는구나.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그잖아요. 이우송 신부님은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다시 말하면 살아있음과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막 병들어서 진짜 죽어갈 때나 좀 의식할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현재도 의식 안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비본래적 존재, 어려운 말로
독일 말로 다스만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 근데 본래적 존재란 뭐냐면 다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요거 공부를 하나 하고 갑시다. 용어 저 풋설 공부하면서 판단 중지라는 말 생각나세요? 그 판단을 좀 잠시 중지해라라는 말. 그거 하나 배웠듯이 오늘 다자인 하나는 배워봅시다. 이게 독일 말인데요. 다자인 그러면 현재 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독일 사람들이 말 만들기 좋아해요. 저 프랑스 사람들도 되게 말 만들기 새로운 말 만들기 좋아하고. 예. 다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항상 있음과 없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예.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는 있구나, 나는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매일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있음과 없음을 의식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인 존재라.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여기잖아요, 현존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나 이외의 세계, 이제 이 강의 6번의 강의의 주제가 주체와 객체의 문제잖아요. 나 이외의 세계를 별로 의식 안 해요. 사람이 왕신가, 뭐 공부할 때나 공부하는구나, 뭐 할 때나 밥 먹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왜 밥 먹지? 저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서 여러분 걸어가세요. 걸어가지. 저 사람은 누구지? 어떤 생각 갖고 있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 다른 존재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요 보통 사람. 그런데 현존재는 항상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 이외에.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참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런 인간이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왜?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극복하는 철학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역사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이 현존재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주체와 세계에서 뭐가 중요하냐? 항상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과 다른 거죠. 보통 사람은 의식 안 하는데 우리는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다자인은, 현존재라는 인간은, 본래적인 인간은 항상 의식한다는 거예요. 괴롭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 말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지난 월요일날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 있죠. 있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세계는 없는 것일까요? 자, 현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있음과 없음을 항상 의식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공룡 시대에 공룡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질문했던 거 좀 생각나시죠? 공룡 있나요? 없나요? 하이데거의 대답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지금에 거기가 지금 인간이 얼마나 교만스러우냐면요. 인간 외의 모든 존재는 의식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해요. 사실은 약간 고등동물들, 돌고래도 조금 의식하는 게 있고요. 코끼리도 좀 의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걸 조금 예외로 하고, 일반 보편적으로 보면 인간만 의식을 하죠. 생각을 하고 뭘 따져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없다고 쳐봅시다. 하이데거 얘기입니다. 인간이 없어요. 지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면 그 지구를, 그 나무를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있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의식하는, 인식하는 거. 이것이 있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식하는 주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면 거기에 있다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이 누구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식으로 얘기하자면 공룡은 있었나요? 지구는 있었나요? 하면 하이데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도 인식을 못하니까. 공룡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무슨 사우루스? 걔가 우리보다 지능이 더 뛰어났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했다면 모를까? 그런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 세계는 없던 거죠.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 세계가 없다. 이게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